안녕하세요. 셀프보험 처리TV입니다. 차량이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견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견인을 해주는 차량들은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처리할 때 견인비가 과다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 요금으로 청구되더라도 바로 앞까지 견인하는데 너무 비싸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불만을 말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견인의 기본 요금은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견인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정확한 견인비의 기준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견인비 기준을 알아보고 보험에서 견인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비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주는 것일까요? 네,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견인비 기준은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견인비 기준을 확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부터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확한 기준이 작성된 곳은 없고 견인업체 광고와 견인업체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만 있다 보니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국토부에서 검색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도 견인비, 군안비, 군안, 견인으로 검색을 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검색을 해야 나올까요? 특수자동차라고 검색을 하여야 이렇게 공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벌써 2년도 넘었지만 따끈한 조회수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찾아야 나오다 보니 일반인들이 견인 영수증을 받아도 견인비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없어 견인비가 과다 청구인지 정상 청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파일을 받으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2020년 10월에 개정되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기준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비 기준을 보시면 차량의 중량을 기준으로 5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중량과 관계없이 1구간입니다. 즉 대형 차량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표는 1구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견인비 기본요금 10km 이내 기본요금은 72,200원입니다. 예전에는 51,600원에서 개정이 되면서 72,2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견인은 기본요금 72,200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절반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 견인을 이용하시고 72,200원의 영수증을 받으면 최소 요금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밑에 금액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개정이 되며 과다 청구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기본료 이외 항목들이 추가되어 청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비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명시해둔 항목으로 요약하면 모든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해 청구할 경우는 이중 청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노란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견인 차량만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요금표가 적용 안되며 자가용 화물 자동차가 유상 운송을 하다가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군안장비 사용료입니다. 군안장비 사용료는 차가 전복되거나 도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했을 때 크레인을 사용 후 청구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군안비로 굉장히 무리한 금액들이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1구간 기준 적용 시 군안장비 사용료는 16만 3,200원이 추가됩니다. 1구간의 경우 기본 시간 4시간만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건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윈치 사용료입니다. 윈치는 사진처럼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견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고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되거나 전복되거나 했을 때 연결해 차량을 빼는 데 사용하면 요금이 인정됩니다. 이를 사용했을 때는 군안비의 40%만큼 인정되므로 65,300원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돌리를 사용하였을 때는 77,000원이 추가됩니다. 사진과 같이 보조바퀴를 달아 차량이 지면에 닿지 않고 견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보통 전류는 앞바퀴가, 후륜 뒷바퀴가 지면에 닿은 채로 견인 시 차량이 파손을 입기 때문에 돌리를 사용했었으나 최근에는 민감한 첨단 장비가 들어간 고가의 차량들이 많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돌리의 기준이 없어 분쟁도 엄청나게 많았으며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현재는 개정이 되어 분쟁이 많이 줄었지만 돌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청구를 넣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인비의 거리 계산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차주가 경로를 지정했을 때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4번과 5번 항목을 중복해서 할증하거나 같은 항목에 있는 것은 중복하여 할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간의 기준인데 단순히 어둡다고 야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할증이 적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견인 작업 시 10% 할증은 현실적으로 기준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사고 조사를 나가서 갓길에 서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견인 작업을 하다가 견인기사가 2차 사고로 사망 등이 많아 기준대로 10% 할증은 적용이 어려우며 보험사와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협의될 수가 있는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실비로서 청구가 들어오는 항목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료, 즉 고속도로에서 작업 시 톨게이트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체 작업비인데 하체 작업은 견인하기 좋게 만드는 몇 가지 작업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작업을 하지 않고 기본요금과 하체 작업비를 당연한 것처럼 함께 청구를 넣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체 작업비로 명시되는 대표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체인버 작업, 에어라인 연결 등의 작업은 승용차가 아닌 대형 화물 차량들을 견인 시 하는 작업으로 뒷바퀴가 잠기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긴 채로는 견인이 어려우며 견인할 경우 차량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엑셀 샤우드나 구동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견인 시 엑셀 샤우드 한쪽의 나사를 풀어서 견인 시에 구동 조인트나 미션 등의 파손이 안 가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엑셀이나 구동 조인트는 주로 포터나 봉고 같은 1톤 트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견인 시 범퍼가 바닥에 끌릴 때 견인 중 범퍼가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범퍼 해체 작업이나 야간에 견인 시 후미 안전등 장착을 하였을 때 기준에 있는 것처럼 하체 작업비 36,800원이 추가됩니다. 안전조치비는 사고 시 도로의 잔전물 청소 작업이나 후방 안전조치 시 15,000원이 발생되며 야간에 사진과 같은 불꽃 신호기를 사용 시 15,000원이 추가됩니다. 회차비는 견인을 하지 않았으나 하체 작업만 한 경우 기본요금의 50%, 즉 72,200원의 50%가 청구되는 부분이며 보험 처리권에는 회차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설 견인에서 차량이 정체되니 옆으로 살짝 빼야 될 것 같아 요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말하지만 막상 옆으로 빼면 해차비를 명목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무리한 금액이 차주들에게 청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현장에서 먼저 결제하고 보험사에 나중에 처리받으면 된다 견인 측에서 안내를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견인비를 무작정 다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1차 견인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잘못 견인을 이용하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가급적이면 보험 견인을 통해 견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관료 부분입니다. 차량을 차주가 원치 않는 공장이나 차고지로 견인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면 보관료를 결제해야 차를 빼준다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으로는 72시간, 즉 3일 이내에는 발생되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 보관료가 발생되고 하루 41,600원씩 계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견인비 및 보관료가 증가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금액이 증가하여 경미한 사고로도 할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를 폐차 처리를 하는 경우 견인 및 보관료가 잔존물 금액보다 높게 나와
보험사가 잔존물 인수 포기를 할 경우 폐차 후 받는 차량 가액에서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의하여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견인비의 기준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타 규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하라는 항목과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수정 요소를 기재하여 여전히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기준을 참조하시고 현장에서 사전 조치를 잘 하셔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견인 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도로공사에 계약된 견인업체를 통해 무료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사설 견인 이용 시 살짝만 옆으로 빼도 엄청난 견인비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도로공사 견인을 이용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온 뒤 보험 견인을 불러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가입 시 견인 서비스 확대를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기본 10km 견인에서 확대 특약 가입 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40km에서 60km까지 보험사 부담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확대 특약을 가입하셔도 보험료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원격지 사고 시 운반 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차량을 공장에 입고시킬 때 견인을 이용하거나 수리가 완료된 후 직접 찾으러 가지 않고 견인으로 차량을 돌려받을 때 특약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견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제차의 경우는 외제차 운반 비용 지원 특약이 별도로 있으며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고가 난 뒤 볼 일이 있어서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공장을 맡길 때라든지 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공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용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견인 시에 견인업체에서는 차주에게 꼭 군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것을 받지 않고 불법 견인 시에는 영상이나 녹음 등을 확보한 뒤 추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